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배열 수식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배열 수식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함수 중에 VLOOKUP이나 SUMIF와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구해야 하는 데이터 값이 10만 개, 20만 개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함수만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배열 수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하나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함수 내 인수를 입력을 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배열 수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열 수식을 이용하면 배열 함수 내의 인수를 값이 아닌 배열로 입력을 함으로써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결과 값을 한 번에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과정이 아주 복잡하거나 계산해야 되는 값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열 수식을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 수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공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것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배열 수식 공식으로 조건을 입력을 할 때 각 조건마다 괄호를 반드시 입력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셀을 클릭을 해보면 sum 함수가 있고 if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if 함수가 조건 함수이죠.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는 여기 보시면 조건을 1개, 2개를 입력을 했는데요.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 이렇게 괄호로 묶여져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을 사용할 때는 조건을 입력을 할 때 반드시 괄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각 조건 하나마다 괄호를 입력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배열 수식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배열 수식 공식으로는 대칭되는 배열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배열 수식을 사용해서 값을 입력한 셀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2행에서 10행까지 모두 동일하게 B, C 열이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같은 배열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지 배열 수식은 값을 정확하게 도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두 번째 배열은 이렇게 지정을 하면 값이 대칭되지 않죠. 이러한 경우에는 오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대칭되는 구조로 배열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함수를 입력을 할 때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이라는 의미로 AND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열 수식에서는 AND 함수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 대신 곱하기 기호를 입력합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라면 여기 수식 값을 입력하기 전에 앞부분에 AND라고 입력을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배열 수식의 경우 곱하기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곱하기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둘 다 만족하는 값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 곱하기 기호가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이 곱하기 기호가 배열 수식에서는
and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and와 함께 따라다니는 함수로 or 함수가 있습니다. or 함수의 경우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 여기서 곱하기 기호 대신에 이렇게 더하기 기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조건이라도 만족한다면 그 값이 모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배열 수식에서는 이 더하기 기호가 바로 or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 또는 엑셀 2021 버전을 이후의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열 수식을 입력한 후에 이렇게 배열 수식을 입력한 후에 그냥 엔터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값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나오죠. 하지만 이 버전이 아닌 2019년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배열 수식을 입력한 후에 Ctrl Shift Enter 키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지 않으면 값이 나오지 않게 되고요. 여기서 Ctrl Shift Enter 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앞과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중괄호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괄호가 따로 입력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수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배열 수식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 버전인 경우에는 수식의 앞과 끝에 중괄호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배열 수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이제 실제로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판매 단가와 판매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지정한 후에 그 조건의 총 개수를 구해볼 것입니다.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가 고객사명이 좋은 상점이고 좋은 상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판매 제품이 연필인 값의 총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즉 좋은 상점이면서 동시에 연필인 값이 지금 몇 개인가 하는 것을 구해볼 것입니다. 커서를 두고 는을 입력합니다.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고객사명이 좋은 상점인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입력할 때 조건이 들어가면 반드시 괄호를 입력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괄호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고요. 고객사명 전체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것이 는을 입력해주시고 좋은 상점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동시에라는 and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배열 수식에서는 곱하기 기호였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기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괄호를 엽니다. 그리고 판매 제품에 해당되는 셀을 선택해 주시고 그 후 는을 입력하고 큰 따옴표 안에 연필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괄호를 닫고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2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객사명이 좋은 상점이면서 동시에 연필인 값의 개수가 지금 2개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2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는 sum 함수만 이용해서 값을 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sum 함수와 if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똑같은 값을 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는을 입력하고 sum 함수를 입력합니다. if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괄호를 한 번 더 입력해 줍니다. 고객사명 전체 셀을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해야 되죠. 좋은 상점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괄호를 닫고 곱하기 기호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괄호를 열고 판매 제품을 선택해 주시고요. 는을 입력하고 연필이라고 입력합니다. 괄호를 닫아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콤마를 입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if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콤마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후에 1을 입력해 주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우리가 여기 지정했던 조건, 이것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1이라고 카운트를 해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입력을 한 것이고요. 괄호를 한번 닫아주시고 이 괄호는 if의 괄호입니다. 그래서 sum의 괄호를 한번 더 닫아주시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동일한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if 함수를 사용할 때 배열 수식에서 이렇게 콤마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수식이 다르지만 같은 결과값을 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총 판매 금액을 구해볼 것입니다. 방금은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그 값의 총 개수를 구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조건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값의 총 판매 금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는을 입력하고 sum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선택해 주시고 는을 입력하고 좋은 상점을 입력하고요. 괄호를 닫고 곱하기 기호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지정해 주시고요. 는을 입력하고 이번엔 연필이죠. 두 번째 조건이 괄호를 닫아 주시고요. 곱하기 기호를 입력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판매 단가와 판매 개수를 곱해야 총 판매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판매 단가 전체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한 번 더 곱하기 기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판매 개수를 지정을 한 후 괄호를 한 번 닫아주시고요.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36,000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좋은 상점이면서 연필인 값의 판매 단가와 판매 개수를 곱한 금액과 여기 또 좋은 상점이면서 연필인 값이 있죠. 이 판매 단가와 판매 개수를 곱한 후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금액이 지금 36,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배열 수식을 활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총 판매 금액을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이고요. 여기서 표에 우리가 값을 찾아와 볼 것입니다. 좋은 상점이면서 연필인 값을 여기에 우리가 입력을 해볼 것이고요. 이 셀만 입력을 하고 값을 찾아와 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서 나머지 값도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상점 연필에 해당되는 여기 첫 번째 셀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할 것은 좋은 상점이면서 연필인 값의 판매 단가의 합계를 구해볼 것입니다. 따라서 는을 입력해 주시고요. sum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if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괄호를 한 번 더 열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으로 고객사명 전체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것이 여기 좋은 상점이죠. 조건이 좋은 상점이기 때문에 좋은 상점이라고 나와 있는 이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괄호를 닫습니다. 곱하기 기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판매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 전체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앞에 괄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는을 입력해 주시고 이제 연필이라고 되어 있는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해 주고요. 판매 단가를
의 합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나와 있는 전체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주시고요.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4,000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셀에도 자동 채우기를 하고 옆에 셀에도 자동 채우기를 해보면 값이 조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느낌표 표시가 나오면서 조금 이상하게 값이 표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절대 참조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여기 첫 번째 셀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보시면 좋은 상점이라고 되어 있는 셀에 알맞게 지정이 되어 있고 연필이라는 셀에도 알맞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 부분도 모두 적절하게 잘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래 셀을 선택을 해보면 지금 범위 지정한 부분이 한 칸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연필 부분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4,000원, 한 칸이 내려와서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셀을 선택해보면 한 칸 더 아래로 내려와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값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값이 고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값이 이상하게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셀을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셀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 부분은 셀이 이동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 범위 부분은 모두 F4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즉 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선 여기 B2에서 B10에 해당되는 이 범위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F4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달러 기호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달러 표시 부분이 바로 절대 참조가 된 것입니다. 즉, 셀이 딱 고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범위 부분에도 F4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고요. 세 번째 범위 부분도 F4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절대 참조를 더 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 E5 F4라고 나와 있는 셀 부분입니다. 이 5셀의 경우 지금 E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상점, 예쁜 문구, 착한 가게 이렇게 아래로 그러니까 5행, 6행, 7행으로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이 열의 경우 옆으로 이동을 하면 안 되죠. 딱 이 열에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은 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두고 이 열 부분만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 5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F4 키를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더 누르고 또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오게 되었죠. 이 말은 이 열만 고정을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F4 여기 셀 부분의 경우 F4 여기입니다. 연필, 볼펜, 지우개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 FGH로 이렇게 열은 이동을 해야 하지만 행, 여기 4행 부분이죠. 4행 부분은 연필, 볼펜, 지우개 4행 부분은 그대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행이 움직이게 되면 아래로 움직이면 값이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4행 부분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F4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여기 보시면 4행에만 달러 기호 표시가 나오면서 고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 셀에 자동 채우기를 해주고 옆의 셀에도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아까 있었던 삼각형의 느낌표 기호도 없어지고 값도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셀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예쁜 문구, 연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셀 부분에 딱 지정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선택을 해보면 예쁜 문구 볼펜 부분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딱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맞는 값까지 모두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실무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제대로 배워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엑셀 배열 수식 사용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총정리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